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월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전이 16도에 머물면서 예년보다는 쌀쌀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조금 따뜻한 옷으로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 대전이 16도에 머물며 예년보다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종일 흐린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오후 한때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축산물 소비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식을 꺼리면서 등심이나 갈비 등 구이용 소비는 크게 줄었지만 가정에서는 국거리 등 한우 소비가 늘면서 속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성현 한우 육가공업체 냉동창고에 갈비 세트가 쌓여 있습니다. 갈비 재고량이 30% 이상 늘면서 손질도 못한 갈비까지 냉동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갈비가 이렇게 냉동으로 쌓여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명절 대비해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상품화해서 만드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코로나19로 외식을 꺼리면서 구이용 등심도 남아도는 건 마찬가지. 갈비처럼 얼려서 팔 수도 없어 원가 이하로 내다 팔다 보니 재고의 자금 압박까지 육가공업체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고급 육을 다루는 백화점과 식당 주문량이 80% 이상 급감한 반면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결하다 보니 마트 등 소규모 정육 코너 매출은 10% 이상 올랐습니다. 구이용 값비싼 그런 제품보다는 국거리, 불고기, 좀 실속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고기 부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 소비가 늘면서 속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장에 들어갔던 가축시장은 지난주부터 다시 문을 열고 있는데 특히 출하를 못했던 송아지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기준 600kg 고기소 가축시장 경매 가격은 647만 원, 수송아지는 422만 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예전보다 한 50일 정도가 좀 지연 개장이 됐는데 사료값이 계속 증가되고 또 사는 입장에서도 6, 7개월 해야 되는데 8, 9개월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코로나19 장기화에 축산물 소비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세계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오히려 쌀 수출을 확대합니다. 도는 식량 위기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급률도 높아 가수요에 대한 가격 폭등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미국 처리장 시설 현대화와 충남쌀 마케팅 지원을 통해 쌀 수출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이끌 계획입니다. 도는 2018년 호주와 홍콩 등에 357톤, 지난해 343톤, 지난달 기준 올해는 180톤의 쌀을 수출했습니다. 반면 인도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쌀 수출을 줄이거나 중단했으며 러시아, 알제리, 카자흐스탄 등도 일부 먹거리나 농산물 수출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충남 지역 시설 수박에서 파파야 윰문반점 바이러스 병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논산시 성동면의 농가에서 수박 표면에 뚜렷한 동심원 모양의 반점이 생겨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파파야 윰문반점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농업기술원은 해당 바이러스는 방제약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예찰과 병등 식물의 조기 제거, 매개충인 진딧물의 사전 방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맘때면 전국의 배 주산지마다 인공수분할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일손 구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표적인 배 주산지 천안에서 드론을 배꽃 인공수분, 즉 화접에 활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배밭 위로 가로 세로 2m 크기의 대형 드론이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자세히 보니 드론 밑으로 꽃가루가 활짝 핀 배꽃 위로 뿌려집니다. 일일이 사람이 꽃가루를 배꽃에 묻혀주던 인공수분, 즉 화접을 드론에게 맡긴 겁니다.
수십 명의 동안에 길게는 이틀씩 했던 작업을 드론이 20-30분 만에 끝내자 농민들은 신세계를 만난 듯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효과만 검증이 된다면 인력난에 많은 도움이 되겠고 모든 경비면에서도 많이 전략이 될 거로. 기존 농업용 드론에 꽃가루 통과 이를 내뿜는 대롱을 붙여 인공수분 전용으로 개발해 시범 도입했습니다. 통에 있는 화수분을 뒤에 송풍장치와 펌프로 인해서 저희가 분사하는 기술입니다. 핵심은 노즐에 있는데 노즐을 아주 얇게 잘 분사할 수 있도록. 전국의 배 농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사나흘 동안 인공수분을 맞춰야 하는 탓에 공무원과 농협 직원을 비롯해 군인, 학생들까지 동원될 정도로 해마다 일손 부족에 시달려왔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지원 손길마저 끊기면서 서둘러 도입했습니다. 사람 손길이 닿을 때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면 천안시와 농협이 드론을 구입해 내년부터 본격 활용할 계획입니다. 착과가 확실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드론 확대를 더 공급을 해서 농가가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인력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생산비의 증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농약이나 벽실을 사람 대신 뿌려주는 등 최근 농업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드론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과수 농가의 효자 노릇을 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입니다. 코로나19 극복에 지역화폐 효과가 커지고 이에 따른 발행액 증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달 3일 지역화폐 여민전을 출시한 이후 한 달여 만에 판매액이 122억 원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늘어 올해 발행 규모도 70억 원에서 370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대덕구도 이용 증가에 따라 지역화폐인 대덕 1호홈의 올해 발행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리고 월 사용 한도도 100만 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도 지역화폐 출시 예정일을 5월로 앞당기고 발행액도 5천억 원으로 늘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전 서구가 대전 자치구 최초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연매출 5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29일 이전 개업한 영세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각각 20만 원과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지난 14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우선 실시 중이며 오늘부터는 서구청과 23개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처음 접한 노래를 음정에 맞게 따라 부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청각 대신 촉각으로 소리를 인식하는 기술이 개발된 덕분인데요. 청각장애인의 음악 교육뿐만 아니라 언어 재활 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생후 이틀 만에 청력을 잃은 청각장애인 1급 청년이 처음 접한 노래를 반주에 따라 부릅니다.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촉각 피치 시스템 덕분입니다. 음악과 사용자 목소리의 주파수 신호를 분석해 음의 높낮이를 맞추고 이를 장갑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손가락에 진동으로 전달합니다. 직접 듣지 않아도 손가락 마디의 감촉으로 뇌를 자극하는 감각 치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 장갑을 통해 3옥타브 36개의 음계가 촉각 패턴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청각 장애인을 상대로 한 임상 연구 결과 음역이 넓어지면서 음정 정확도가 3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음정이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 반대로 새로운 감각이 촉각이 한번 훈련을 해보니까 확실히 음정의 크기, 세기와 약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고. 연구팀은 이 기술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 교육뿐 아니라 의사소통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말할 때 억양이나 높낮이나 그런 데 있는 의미를 파악하거나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특수교육 또는 훈련기법 표준안으로 만들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어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4.15 총선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합당은 관권 선거와 금권 선거 의혹 사례 취합과 황운하 당선인의 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 동구와 중구, 대덕구 재검표에 대비해 법원의 투표지 등 증거 보전 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레일 일부 직원이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정부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고객 만족도 조사에 응한 직원 208명을 적발하고 이 중 16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올해 1, 2월에 시행된 2019년도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2개 지역본부 중 8개 본부 소속 직원 208명이 전체 15.4%인 222건의 신분을 속이고 참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지역 본부장 등 9명은 징계, 21명은 경고 조치하고 설문 조작을 주도한 7명 등 총 16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민간 배달 앱 시장에 수수료 논란이 커지면서 지자체가 개발한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 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는데 충북에서는 제천시가 첫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제천의 한 돈가스 전문 식당. 텅 빈 매장에 배달 주문이 쏟아집니다. 배달 주문 90%는 스마트폰 배달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광고비에 수수료까지 내야 해 부담이 크지만 안 쓸 수도 없습니다. 주문하는 분들이 제일 많고 이용할 수밖에 없죠.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따질 이유도 없는 거죠. 일단은 장사는 팔아야 되니까. 배달의 민족이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한 지 열흘 만에 백기를 들었지만 수수료 문제는 총선 공약에 오를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제천시가 처음으로 공공 배달앱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전북 군산시 공공앱 배달앱 명수가 모델입니다. 위치 기반 시스템을 적용해 가까운 거리 순으로 업체가 나와 별도의 광고비가 필요 없고 수수료도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천화폐 모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는 할인 혜택도 받게 됩니다. 기존 배달앱에서 이용하는 카드와 현금 결제 외에 이렇게 모바일과 지류형 두 가지로 발행되는 지역 화폐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배달 앱을 통해서 지역 화폐를 다시 또 소비자들이 써준다면 지역 소상공인이나 또 소비자나 다 이득이 될 수 있겠다. 충북 첫 공공 배달 앱은 제천시가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 수수료 논란의 총선 공약으로도 나왔지만 시장 영역을 침범한다는 비판도 있어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 겨울 고온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과 달리 이달 들어 평년보다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5일까지 대전의 하루 평균 기온이 평년 이하였던 날은 모두 11일이었고 특히 아침 최저 기온이 평년 기온을 밑돈 날은 13일에 달했습니다.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시베리아와 몽골 북쪽의 기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북서쪽 찬 공기가 유입된 것이라고 분석했고 이번 주에도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대규모 철강 공장과 화력 발전소 등이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충남에서도 가장 높은 당진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8만 그루 나무 심기에 나섭니다. 당진시는 지난달 성문면에 편백나무 16,000여 그루를 심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14억 원을 투입해 150헥타르 면적에 모두 28만 그루의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차단과 흡착 기능이 높은 이팝나무 등을 심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대전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두워 야간에 하천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했던 갑천과 유등천, 백스물 두 곳에 5억 원을 들여 보안등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안등은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하천 범람 등의 재해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설계됐습니다. 시는 갑천과 유등천 산책로 60.5km 중 조명이 필요한 시내 권역 산책로는 29.9km인데 이 중 8.9km 구간에 보안등이 설치돼 있으며 남은 21km가량의 산책로에도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양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상은 법률혼 난임 부부로 접수하기 6개월 전부터 충남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여성은 최대 150만 원, 남성은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받습니다. 기존에는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만 적용했던 지원이 올해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했고 남성 지원이 신설됐습니다. 천안시 복명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업무를 개시합니다. 복명동 행정복지센터는 그동안 순천향대 천안병원 인근 임시청사에서 운영됐으며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돼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 등과 함께 농업기술센터 천안지소가 입주합니다. 대전시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 대상 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의 일환으로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대상 사업에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주요 사업, 대규모 공사나 용역, 민간 협력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선정 결과는 6월 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지역 관광 명소와 역사, 문화, 축제 등 관광 콘텐츠를 주제로 서산 관광 웹툰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전은 서산 구경 등 볼거리와 먹거리, 축제, 농특산품 등 서산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주제로 15컷 이상의 창작 웹툰을 오는 9월과 10월 2달간 접수합니다. 시는 오는 11월 16개 작품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 대전이 16도에 머물며 예년보다 5도가량 밑돌겠는데요. 출근길 조금 따뜻한 옷으로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종일 흐린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오후 한때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에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천안 7도, 아산 8도, 대전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천안 16도, 아산 17도, 세종 18도, 대전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특히 모레 충남 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1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어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